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예요. 보기를 보니까 어떤가요? 보기의 품사들이 다 다르죠? 구조 문제예요.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Please confirm. confirm이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빈칸은 목적어 자리입니다. 보기를 보면 명사도 보이고요. 그리고 동명사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명사와 동명사의 자리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사하고 동명사가 자리 싸움하는 건 항상 출제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동명사가 어떤 거예요? 동명사는 동사인데 데려다가 명사처럼 부려 쓰는 거죠. 따라서 명사의 역할은 하지만 명사의 옷은 입고 있지만 안은 다 동사예요. 그래서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보어도 가질 수 있고요. 부사가 수식합니다. 이게 명사와 다른 점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구조 보시면 돼요. receive는 타동사죠. 그럼 무엇을 받다, 수령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뒤에 of가 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저 타동사랑은 안 맞아. 타동사는 목적어 와야 되는데 of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동명사가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왜 동명사가 안 된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바로 와야 되는데 얘는 of가 있어서 안 돼. 동명사는 타동사는 목적어 가지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구나.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명사 A가 야 내가 되는데 굳이 동명사 고를 이유가 뭐 있니? 이것도 하나 이유가 돼요. 명사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랑 동명사 둘 다 되는 것 같아. 고민이 될 때는 일단 명사를 고르세요. 그죠? 둘 다 되는 것 같으면 명사가 우선이다. 이런 것도 기준입니다. 자, 금방 동명사 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of가 나왔다라는 건 명사가 답이 돼야 되는 이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confirm receipt 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받았음을 확인해 달라라는 거. 받았으면 받았다고 연락 주세요. 제대로 접수가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confirm receipt of something 하면 받았다라는 걸 확인해 주다라는 표현인데 나가는 김에 요거랑 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요런 동사 있습니다. acknowledge. acknowledge receipt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acknowledge receipt of something 하게 되면 무엇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해 주다 할 때 많이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편지가 왔다 또는 그 사람의 지원서, 이력서 또는 application form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 받은 쪽에서 문자를 보내주죠. 뭐라고 하냐? I'd like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application form. 그래서 지원서 잘 접수가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몇 월 며칠 날 드릴게요. 이런 얘기 할 때, 그래서 받았다고 확인할 때 I'd like to acknowledge receipt of something. 그죠? We'd like to acknowledge receipt of something.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confirm receipt of something 공부하시면서 acknowledge receipt of something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하는 김에 receipt하고 관련된 또 유명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upon receip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upon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받으시면 바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pon receipt of something 하게 되면 물건 받으시면 바로 또는 받자마자 바로 받았다고 연락 주세요 라고 할 때 upon receipt of something, upon receipt of something, 요 upon 전치사하고도 receipt이 같이 쓰인다 라는 것도 챙겨둡니다. 하는 김에 receipt이 들어간 또 하나의 표현 알려드릴게요. 물건을 받으시면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교환 가능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교환이 가능해요. within 30 days, 30일 이내에 of receipt. 이렇게 쓰시면 뭐예요? 물품 수령 30일 이내라는 뜻으로 within 30 days of receipt, within 30 days of receipt 이런 표현도 receipt하고 관련된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receipt은 영수증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영수증으로 쓸 때는 가산명사 receipt 하면 영수증이고 그냥 receipt만 쓰게 되면 접수, 수령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요거까지 정리해 둡니다. acknowledge receipt of something, upon receipt of something, 그리고 within 30 days of receipt 이 표현까지 추가로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일 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시니까요. 명사들 쭉 4개 깔려 있죠. 그래서 어휘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보니까 주어는 be expected double 할 것으로 수익이 2배로 늘 것으로. 여러분 혹시 더블이 뭔지 아시죠? 더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2배. 명사로도 알고 형용사로도 알아요. 근데 동사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로는 2배로 커지다 자동사도 있고요. 무엇을 2배로 증가시키다 타동사도 됩니다. 지금은 타동사로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익에서 더블은 동사로 한 번씩 출제됩니다. 동사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2배로 늘 것이에요. 올해 에서 그리고 밑줄입니다. 자, 그냥 명사 어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일단 밑줄 뒤에 of가 나랑 이어져야 돼. 나랑 친한 거 찾아줘. 그리고 앞쪽에도 뭐가 보이나요? 지금 앞쪽에도 보시면 요거 this year를 수식어로 빼고 나서 보면 as가 앞에 붙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소소한 거지만 어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단수가산명사 자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as a be of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걸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평소에 as a consequence of something 요거를 덩어리로 알고 계신다면 as a consequence of something 이렇게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도미솔처럼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덩어리, 컬로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평소에 이런 걸 덩어리로 자꾸 챙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근데 아무래도 consequence가 좀 생소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자리에는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result. as a result of은 너무 잘 아는 건데 맞아요. 그 표현이에요. as a result of something 무엇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result 대신에 consequence를 써서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단어를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as a result of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 as a consequence of도 챙겨주셔야겠어요. 그런데 consequence of라는 표현, consequence가 왜 결과인가? 또 이걸 모르면 또 오늘 지나서 내일이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어원을 좀 보세요. con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함께죠. 여러 개가 함께. secu라는 단어가 follow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주렁주렁 계속 연결돼서 오니까 이런 일들이 쭉 있고 난 이후에 뒤따라오는 결과. 그게 consequence라고 보면 돼요. secure가 들어간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영화가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secure 해가지고 속편이 나오죠. 그런 것도 sequel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거 있죠. 요즘은 우리 잘 못 보지만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항상 한창 경기할 때 해설해 주시는 아주머니 계셨잖아요. SBS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나서 착지하면서 바로 스핀으로 연결하면 시퀀스 동작, 연결 동작, 가산 좀 있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지? 그 시퀀스가 바로 연결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consequence 하게 되면 여러 개가 연결돼서 마지막에 오는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as a result of 챙기시면서 as a consequence of도 챙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as a result of, as a consequence of. 한 번 더요. as a consequence of. 그래서 as a consequence of 이것도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의 결과로서. 자, 오늘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희소성 있는 어휘 하나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1일 1제 문제였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1일 1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보기를 보니까 어휘 문제구나.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하면서 들어갈까요? With our business가 expanding into Europe market으로 가니까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덩어리예요. with부터 시작해서 여기 콤마까지는 수식어 덩어리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구조 분석에서 수식어를 걸러내는 건 쉬운데 만약에요 여기다가 밑줄을 딱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with를 자신 있게 착 고를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with는 with 목적어가 뒤에 ing 하니까 뒤에 이렇게 구조가 이어져요. with 목적어 doing 요 형태로 굉장히 자주 씁니다. 아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문법 시간에 with 분사구문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부대 상황, 동시 동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with 명사 doing은 해석을 할 때 명사가 doing 하니까 그죠? 또는 명사가 doing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가 doing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명사가 doing 하니까 또는 명사가 doing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독해에서도 필요하니까 with가 들어간 거에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하니까 그죠?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our representative들은 be2도 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그냥 과거분사 4개가 쭉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 문법적으로는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무조건 해석으로만 풀어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어휘 문제는 해석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밑줄 뒤에 구조 호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조 호응이 80%,
순수한 맥락 해석은 2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부터 보세요. 뒤에 뭐가 보이나요? to, more frequently 뒤에 do까지 보입니다. 좀 멀리 있지만 to 부정사가 뒤에 있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비동사 뒤에 이어지면서 to 부정사까지 be, done, to do가 이어지는 거. 보기를 보면 be expected to do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부터 넣는 거예요. 그래서 be expected to do의 연결에 초점을 두십니다. 아니 어차피 해석할 건데 얘부터 넣어본다는 게 초점입니다. 이 아이를 먼저 넣어본 근거가 뭐예요? be expected to do 뒤에 to do까지 구조가 잘 이어지니까 여기 초점을 두는. 뭐 해석해보니 해석도 괜찮아.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어 이 문제. 이 문제는 보기 B를 보면 어때요? entitled to something 해서 이 아이는 전치사 to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be subject들은 사실 별 상관없지만 요 ed가 없는 상황이라면 be subject to 명사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devoted도 전치사 to 갖는 거로 너무 잘 알지 않나요? 보기 세 개가 전부 다 전치사 to를 갖는 애들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출제자가 다 의도한 거예요. 지금 보기 밑줄 뒤에 to 보이시죠? 이 to를 전치사 to처럼 보도록 유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전치사 to처럼 보게 하려고 뭐 했냐? 부사도 넣고요. 부사 앞에 more도 넣어가지고 계속 to, do의 연결고리를 끊어가지고 자꾸 전치사 to 쪽 여기만 to에만 초점을 둬서 전치사 to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출제자는 항상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속게끔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to는 to 부정사야. 저 뒤에 동사 원형 있잖아, 그죠? more frequently가 있다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보기는 전부 다 전치사 to를 갖는 애들이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4개의 보기를 해석해서 비교해봐가 아니라 뒤에 to 부정사랑 구조 이어지는 거 찾아봐라는 게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be expected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비동사 뒤에 밑줄을 주고 뒤에 to 부정사로 이어지면서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금방 본 be expected to do도 역시 많이 나오지만 얘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거 be asked to do, be required to do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 외에도 한두 개만 더 추가해드리면 be allowed to do 얘도 많이 나오고요. be advised to do 그리고 be reminded to do 이런 애들입니다. 무수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비동사 뒤에 밑줄이다. 그런데 뒤에 to 부정사가 깔려 있다. 그럼 이 문제는 의도가 뭐다? be done to do로 이어지는 거 찾아봐 라는 겁니다. 평소 be expected to do, be asked to do, be required to do, be allowed to do, be advised to do, be reminded to do 입에 붙여 놓으세요. 그럼 다음에 be 밑줄 to do 보기에 expected가 보이면 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의 1일 문제는 일종의 패턴화된 문제였으니까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1일 1제 문제 보니까 역시 약간 어휘 냄새가 납니다. 구조하고 해석 같이 볼게요. All tenants 모든 세입자들은 should notify 알려주셔야 돼요. tenant landlord는 땅 주인이니까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notify는 누구에게 알리다지 무엇을 쓰진 않아요. notify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니까 알려주셔야 됩니다. 최소 2달 전에 미리 이런 뜻이죠. At least 2 months에서 2 months만 가지고 수식어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2 months 뒤에 뭔가를 붙여주면 수식어 덩어리가 돼요. 최소 2달 전에 미리란 뜻으로 at least 2 months in advance 바로 요거죠. 평소에 at least 2 months in advance 그러니까 입에 붙은 분은 그냥 편안하게 답을 고를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in advance 대신에 ahead를 써도 돼요. 2 months ahead, 2 months in advanc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뭐뭐 전에 할 때면 of 뒤에 명사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t least 2 months in advance of 명사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둡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어고에서 이제 혼선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고도 우리말로는 전에니까 2달 전에
말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어거도 굉장히 중요한 부사인데요. 이 어거의 중요한 특징은 일단 앞쪽에는 시간 표현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어거 혼자 쓰지 않고 2 days ago, 10 years ago 어거는 항상 수치, 시간하고 같이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는 이 아이는 항상 과거로만 가요. 2달 전에 그랬었다. 그죠? 10년 전에 그랬었다라는 뜻으로 과거로만 갑니다. 그래서 시제적인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걸 쓰기 때문에 어거는 믿겼던 거죠. 그래서 at least 2 months ago 이렇게 되면 2 months ago가 2달 전에 우리말로 헷갈릴 수 있죠. 굉장히 고전적인 함정이에요. 그래서 어거 조심합니다. 어거는 과거랑만 결합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at least 2 months in advance 그냥 입에 붙이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At least 2 months in advance. 한 번 더요. At least 2 months in advance. 그냥 이렇게 입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오늘의 일일일지는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일일일지 문제를 보니까요. 보기를 쓱 보니 전치사의 접속사의 부사까지 일단 구조부터 봐야겠어요. K는 has satisfied 했습니다. all of his degree requirements. 사실 문법적으로는 all이 목적어인데 requirements를 목적으로 해도 의미적으로는 연결이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렇게 연결을 일단 먼저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어휘 하나 먼저 챙기고 갈까요? requirement야 다 아시죠? 요구사항이에요. 요구되는 조건, 요구사항이죠. 그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켰어 라고 할 때 satisfy라는 동사를 썼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I'm satisfied, I'm satisfied 이렇게 분사 형용사로 satisfied는 잘하세요. 만족한 기분 좋은 거. 하지만 얘가 원래 동사로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atisfy somebody 쓰면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지만 satisfy requirement를 쓰면 조건을 다 충족시키다는 뜻인데 이거 챙겨둡니다. 물론 일상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키다는 뜻으로 meet라는 동사를 더 많이 쓰죠.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요. meet the requirement.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토익 문제는 아시죠? paraphrasing이 핵심이라는 거. 따라서 meet the requirement를 알면 satisfy requirement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 파7에서도 meet the requirement에서 meet의 동의어 문제로 satisfy를 낸 적도 있기 때문에 꼭 챙겨둡니다. 그럼 욕심을 좀 내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full, 가득. fill, 채우다. fulf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은 하나 더 써도 돼요. 영국식, 미국식 차이인데 어쨌든 fulfill requirements라는 표현도 챙겨둡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키다는 뜻으로 동사 3개 있었어요. meet가 가장 중요, satisfy 그 다음 fulfill까지. 자, 그럼 동사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meet the requirements, satisfy requirements, fulfill the requirements. 이렇게 연결해 두세요. 첫 번째 포인트 일단 잡아두시고. 자, 그리고 밑줄입니다. 뒤를 보니까 for 전치사로 해서 명사까지 여기까지가 일단 끝이 나고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연결되는 부분인데 주어 동사 연결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 나오는 class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절이기 때문에 결국 포인트는 accounting class로 끝났다라는 데 초점을 두셔야겠어요. 그럼 뭐예요? 전치사 for랑 이어지면서 전치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마 많이들 익숙할 거예요. except for something. 바로 이 부분이었죠. 사실 이 문제는요. for가 없어도 문제는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except의 for는 거의 생략을 하죠. 맨 앞에 except for something 할 때만 for를 쓰고 그 외에는 거의 for를 생략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for를 줘서 너무 쉬워졌죠. 오히려. 그죠? for가 없어도 except something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제외하고 건든 김에 except를 또 have 해야겠어요. except라는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체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요. all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except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이것만 빼고 예를 들어서 I invited all of my friends 친구들 모두 초대했다 except you 너 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except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all이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every랑도 친할 거고요. 긍정문에서는 any를 써도 어때요? any가 어떤 누구라도 뜻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으로 가도 될까요? 됩니다. Nothing except something 하면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everyone except you, no one except you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ll, every, any, no 하고 except가 호응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토익의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except가 출제될 때는 앞에 all, every, any, no가 같이 연결된다. 그래서 all except, everything except
anything except, nothing except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all except, everything except, anything except, nothing except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어때요? 앞에 보니까 모든 all이 보이나요? 모든 리퀘어먼트를 다 했어. 근데 이거 빼고 어카운팅 클래스 빼고는 전부 다 이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격증을 얻는데 10개를 해야 되는데 9개 다 했어. 이거 하나 빼고 이런 느낌이죠. or 그리고 except 이렇게 호응 관계에서 이 or이 큰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것도 한번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자는 except에 대한 거였고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전치사니까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세요. 어때요? 보기를 보니까 어휘 문제네.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Ove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에 걸쳐서 이 표현 나오니까 또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이 표현이 시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over the past 10 years는 지난 10년에 걸쳐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지금까지. 따라서 이 아이가 들어가면 항상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가 세팅이 되는 거. have done에 현재 완료가 세팅이 되는 거 이거 잡아두세요. 그래서 over the last 10 years have done. over the last year have done 이런 식이죠. 전치사는 시간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over 써도 되고요. for를 써도 되고요. in을 써도 됩니다. in the last 10 years, over the last 10 years, for the last 10 years 다 가능해요. 그지? past 대신에는 작년이란 뜻으로는 last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over the last 10 years, for the past 10 years 다 양쪽 다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하면 현재 완료의 시제가 정답이 되는 이 시제 패턴 문제 하나 잘 챙겨두세요. 자주 출제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사 어휘 문제예요. 우리가 넣어야 될 동사. 근데 뒤에 보니까 전치사 비형드가 보이네. 그 말은 뭐예요? 자동사 자리예요. 그러면서 전치사 비형드랑 친한 자동사를 찾아줘. 미션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알죠? 동사는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동사 자리란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항상 따져보세요. 그럼 보기 중에 자동사면서 비형들을 좋아하는 게 누굴까?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근데 비형들을 지나서 as를 지나서 훨씬 더 멀리 보면 또 into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s a fishing port는 우리 흔히 말하는 어부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촌 마을 있죠. 어촌 마을로서의 모던 역할이죠, 역할. 어촌 마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고 있다? 아주 중요한 관광지로 가고 있다. 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beyond something 이 부분이 수식어라면 결국 밑줄은 누구랑 이어지는 거냐? into랑 이어지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비형드랑 친한 동사를 찾으려고 하면 초점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게 해서 보면 into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의 어촌 마을의 기존의 원래 역할 conventional 여기 좀 오늘도 할 게 좀 많네요. conventional은 전통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traditional 같은 거죠. 전통적인 어촌 마을의 역할을 beyond 넘어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자, into랑 친하면서 이 부분은 처음 설명에서는 얘기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밑줄 바로 뒤에 전사를 주목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맥락상 into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동사는 자동사면서 into로 이어진다에 초점을 주세요. 그럼 보기 중에 자동사면서 into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evolve예요. evolve란 단어가 왠지 이렇게 낯설지? 자, 이거 명사가도 아마 유명할 거예요. evolution. 그렇죠? 진화.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높은 산이에요. 산이 있는데 여기에 바위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어요. 근데 얘가 verve 구르다. verve란 단어가 roar, round 구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막 굴러굴러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맨들맨들한 돌로 evolve 바뀌죠. 그래서 evolve는 시간이 오랫동안 시간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이는 자동사라는 게 중요해요.
타동사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evolve into와의 호응을 갖고 있으니까 evolve into A evolves into B에서 A가 서서히 B의 형태로 바뀌어가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A evolve into B 이런 거죠. evolve into 챙겨둡니다. evolve는 자동사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시제 포인트 잡으세요. Over the last 10 years have done 잡아두시고 evolve into 자동사 into를 좋아하는 evolve 잡아두시고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1일 1제 문제는 이랬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 약간 문법 문제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보기에 다양한 재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문법적인 부분이 관여하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죠. 가볼까요? CEO가 had a quite different point of view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뭐랑? From other executive니까 다른 이사들과는 다른 견해가 있었대요. 뭐에 대해? On the proposal에 대해서까지 문장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한 견해라고 할 때 point of view라는 표현을 덩어리처럼 쓰죠. point of view, 지금처럼 a different point of view, I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I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 얼핏 생각하면 제안서로 수식하고 있는 관계절 냄새가 나요. 동사를 포함했으니까요. 이때 주어 역할도 하면서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여러분이 아시는 who, which, that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that도 있고 which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that하고 which 중에서 골라야 되는 문제야?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답이 D래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문제는 made라는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뒤에 목적어도 없잖아 이거죠. 주어도 없는데 목적어도 없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만약 목적어를 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갔다면 그럼 밑줄은 그냥 주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셨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which가 생략된 거라면 proposal 뒤에 원래는 the proposal which they made인데 which 생략하면 the proposal they made, the proposal they made 이런 구조가 돼버려서 they가 정답이 된 겁니다. 이 구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계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미끼로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당하는 문제예요. 아마 C 고르고 which를 고르셨다면 그렇구나 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것만 생각했네 라는 거죠.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도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명사가 있다 근데 그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만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그런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관계 부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우리 입장에선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의 구조가 올 수 있음. 요거를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he person I love, the person I love, the problem I have, the problem I have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만 오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구조라는 것도 계산에 넣어서 구조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which가 미끼였던 문제였습니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를 볼까요? 보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조 문제예요. 문법 문제입니다. meaning only 밑줄 있고 콤마가 보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콤마는 뭘 의미해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우리 수식어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팅은 동명사 ing가 아니었고 분사구나. 그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장 맨 앞에 doing이 혼자 놀고 있으면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미팅이 만나다라는 뜻이니까 보통 누구를 만나다 목적어 와요. meeting somebody. 근데 보기를 보니까 명사가 보기에 있기는 해. 하지만 이거는 meet의 목적어는 아니거든요. meet는 사람을 만나지. 물론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meet the requirements, 그죠? 이런 식의 표현은 있긴 해요. 근데 meet occasions는 없으니까, 그지? 그럼 이건 뭐냐? 이때는 meet가
자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동사의 상당 부분이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씁니다. 그럼 얘가 자동사로 쓴 건지 타동사로 쓴 건지는 맥락을 보면서 눈치껏 끼워 맞춰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링을 자동사로 본다. 그럼 뭐예요? 뒤에 당연히 할 일 없는 부사 정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가끔씩 만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직 only가 붙었으니까 겨우 몇 번씩밖에 못 보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자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매니저들도 그죠? 이렇게 10년을 일한 매니저들도 서로 잘 모를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부서나 아니면 다른 지점에 있는 지사장들 서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 얘기였어요. 자, 이건 뭐 어차피 해석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자, 미트처럼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아이는 문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맥락상 자동사로 쓴 건지 타동사로 쓴 건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동사로 썼다면 당연히 뒤에 보어나 부사가 수식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사를 또 모르면 안 돼요. occasionally,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어쩌다 한 번씩 가끔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죠? sometimes,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sometimes가 너무 회화적인 표현이라서 토익에서는 얘를 출제하지 않아요. 아마 보기에서도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sometimes 대신으로 occasionally, 종종 가끔, 이것도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일 일제는 품사, 부사 자리 문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니까요. 보기 보니까 약간 어휘 문제 냄새, 하지만 one, other 들어가서 대명사 문법도 좀 개입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구조 봅시다. Newly upgraded 모델은 is more efficient합니다. than any other B.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 구조는 사실은 글을 평소에 많이 읽다 보면 리듬이 잡히죠. 비교급이 있고요. 그 뒤에 than이 오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런데 뒤에 any other도 이어지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중학교 때 비교급 표현이지만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 공부한 적 있죠? 철수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다른 누구보다도 키가 더 크다. 그 말은 he is the tallest. 이 말이 되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중학교 때 내신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토익에서도 간혹 등장합니다. any를 넣는 문제로 가끔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more than any other, better than any other, taller than any other 리듬 잡아두시면 돼. 근데 이거는 토익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추가 포인트 하나 드리면 비교 구문은 1대1 비교예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라서 1대 다수를 동시 비교하진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taller than any other 뒤에 단수 명사만 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ny other 뒤에 복수는 미끼가 되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시라는 거. 추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내신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better than any other 단수, more than any other 단수까지 챙기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h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이런 거 간단한 문장 그냥 외우면 돼요. 해보세요. H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한 번 더요. H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이렇게 그냥 문장 하나 입에 익히시면 better than any other, more than any other 이런 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any 넣는 문제도 가끔 출제하는데 오늘은 any 대신에 other에 밑줄을 쳤는데 사실 any를 훨씬 더 자주 물어보니까 better than any other 단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일 일제는 이런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볼게요. 삐딱 봐도 어때요? 접속사도 보이고 전사도 보이니까 일단 구조부터 봐야 되겠어요. K는 has been a great asset이었다 to us, 우리에게까지 끝났습니다. 자, 건든 김에 asset 한번 정리해 둘게요. asset은 자산, 재산도 있지만 이렇게 인적 자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조직에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다. essential asset, great asset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 인재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밑줄 뒤로 주어 동사가 보이는군요. 그럼 뭐예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meantime은 접속 부사에 속하니까요. 제일 먼저 제낄게요. A, C, D 셋 다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부사절은 시제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ince라는 녀석은 예전부터 시제로 아주 유명하죠. since는 과거 이래로 현재 완료해오고 있다로 시제가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과거 시제야. 근데 저기가 현재 완료야. 뭔가 since가 마구마구 눈에 들어오고 끌릴 수밖에 없는 세팅입니다. 시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이런 문제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시간의 부사절은 시제와의 관련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해석도 하지만 시제 세팅을 먼저 보세요. 금방 우리가 얘기한 since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한 번 더 정리하세요. since는 주어가 과거한 이래로 주어는 현재 완료해오고 있다 해서 since 자신은 과거 시제를 가지지만 주절에서는 항상 현재 완료를 가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부사절은 시제와의 관련성을 보라. 특히 since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녀석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since, did, have done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1일 일제는 간단한 패턴 문제였습니다.